아, 시원하네. 아이고, 주절주절 막 할 얘기가 엄청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고 막 그래가지고 영상이 안 되겠네요. 오늘은 좀 천천히 산책하는 분위기로. 아, 용인이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뭐 다른 지역도 이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허허,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 아, 이런 데 와서 살아야지 가족들이 행복한데. 벌이도 미미하고. 아, 벌이가 뭐 미미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투자나 뭐 부동산 이런 거를 못 해가지고 벌어놓은 게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만 해서 재미없는 인생. 아이고, 팔아. 아, 오늘은 뭔가 얘기를 많이 하고 싶네요. 원래 숙소 들어가려다가 그냥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한 시간 정도 걷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최근에 느끼는 건데, 그 4학년 학부생들 잘 안 뽑는다고 하잖아요, 회사에서. 그거랑 관련된 얘기가 좀 할 게 많네요. 물론 이게 특정 개인이나 이건 지칭하는 건 아닌데, 확실히 코로나 시즌에 2학년, 3학년, 특히 실습 같은 거 해야 되는 중요한 학년에 그 못한 친구들, 못한 학번 세대는 정말 공학 쪽에서는 되게 좀 치명적일 것 같아요. 최근에 느끼는 건데, 물론 이게 뭐 개인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올해 졸업한 친구 한 명 전작과가 있는데, 사람은 물론 착하고 좋아요. 다 좋은데 사람 좋은 거랑 일 하는 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럼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보기에 보이는 문제, 우선은 기본적인 전자공학 전자부품들 심볼을 잘 몰라. 예를 들어 캐소드, 애노드 이런 거 잘 모르고, 뭐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게이트 드레인 소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뭔가 아는 것 같긴 한데 본인이 확실히 개념을 잡거나 이런 게 없어 하니까, 자꾸 업무 볼 때 뭘 시키면 이상한 결과물을 만들어 오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그냥 본인도 답답하겠지. 그러니까 생각으로 약간 좀 기본적인, 그러니까 저기 전공 서적에서 배우는 것들, 회로 이론이나 아날로그 회로나 디지털 논리 회로나 뭐 이런 데서 배우는 거, 컴퓨터 구조 응용 뭐 이런 거, 생각보다 뭔가 기초 이론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 다른 친구들은 다른가? 우리가 뽑은 친구가 그런 건지. 여튼간에 뭐 일부를 보고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왠지 느낌상 이게 이번 코로나 세대들이 좀 타격을 받았구나. 학교 수업이 다 온라인화 되면서 그게 좀 얘기하고 싶었고요. 이것도 두 번째로는 코로나 세대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실험 실습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하니까 기본 도구를 그나마 학교에서 겪어보는 건데, 인두기나 나비나 플럭스나 테이프 클리너라, 혹은 납 흡입기, 니퍼, 롱노이즈, 벤치, 스트리퍼, 뭐 이런 기초 공구들 있잖아요. 이거를 잘 몰라.
특히나 많이 실수하는 게 니퍼인데, 그 일반 전자용 니퍼 이거랑 전기 니퍼랑 강선 니퍼랑 이 다르거든요. 니퍼 종류가 자를 수 있는 굴이 그것도 달라요. 근데 이 대부분 뭘 시키면 전자 니퍼로 뚜껑을 자르려고 한다. 그래서 니퍼를 망가뜨려 와요. 볼 때마다 화가 나는데, 특히나 랩핑선도 몰랐어. 맞아, 랩핑선을 몰라. 깜짝 놀랐네 진짜. 어떻게 랩핑선을 모르지? 전작가면 랩핑선은 필수인데. 랩핑선을 모르니 당연히 랩핑선 피복을 벗겨본 적도 없고, 랩핑선 피복 벗기려면 0.24나 0.3이나, 물론 가는 랩핑선 기준이에요. 0.24짜리 실험으로 많이 쓰는 거, 그런 거는 가는 직경에 스트리퍼가 필요한데 그런 것도 잘 모르고, 나는 그런 걸 되게 당연히 응당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응당 몰라버리니 엄청 당황스럽더라고요. 요새는 학교에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좀 그런 것들에 좀 문제가 느껴졌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 몰렉스 커넥터 있잖아요. 뭐 우리 일반적인 전자요리에 많이 쓰이는 그런 거 클램핑 하는 것도 몰라. 케이블 꼬다리 한 2-3mm 벗겨가지고 몰렉스 핀이랑 피복을 딱 동시에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 클램핑 툴도 처음 써보는 것 같았어. 느낌이 잘 못 물려요. 이게 정품 툴 아니면 사실 물릴 때 우리 중국이나 대만제 툴은 잘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물론 학교 수업에서 다룬다는 보장은 없지만 너무 기초 도구나 활용에 대한 개념이 빈약하다 보니 잘 망가뜨리는 거지. 공부도 잘 망가뜨리고 작업시키면 뭐 이상하게 해오고. 그러니까 커넥터 모양이 달라지면 거기에 꼽는 핀 이런 것도 종류가 달라지는데, 그냥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상한 핀 같은 거 꽂아오고 아니면 작업을 잘못하기도 하고.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특정 개인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코로나 이전부터도 이런 상황이었다면 와 정말 대박, 이거 대박 문제인데. 그럼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학부생을 뽑으면 여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시킬 수 있는 게 실험실 청소시키는 거랑 자재 정리하는 거. 자재 정리하니까 또 생각난다. 부품도 하나도 몰라. 진짜 깜짝 놀란 거, 몇 가지 놀란 거, 2개 랩핑선 모르는 거랑 부품 모르는 거. 진짜 그것도 놀랬는데. 물론 반도체 IC 제조사가 되게 많긴 하는데, TI사나 AD사나 리니어사나 NXP나 넥스페리아나 온셈이나 되게 유명한 기본 부품 제조사들이 있거든요. 하나도 모름. 이걸 모르다 보니까 아까 무슨 또 문제가 생겼냐면, 아주 그 응당 기초적인 뭐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뭐 다이오드다 뭐 그러면 예를 들어 4148, 뭐 4098, 4009 이런 거 전혀 모름. 로직 게이트 이런 거 전혀 모름. 74 뭐 LVC 1G 뭐 74 LVC 08 0932 1417
84 254 4245 8724 쥐뿔 모름. 몰라. 로직 동작도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와, 대박. 아니, 이런 거를 로직을 모른다고 하니 나 미쳐버리는 줄 알았는데, 한 엔드오와 엑스오와 다 배워올 텐데 왜 모르지? 여튼간에 그런 좀 문제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인 건지 요새 학교 수업들의 문제인 건지 여튼간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요새. 뭐 그나마 회사 다니는 분들은 회사 열심히 다니는 거로만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회사 열심히 다닌다 해도 출퇴근을 너무 고수하거나 뭔가 워라밸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이 너무 강하다고 해야 되나? 당연히 아니 개인의 인권이니까 중요한 거긴 한데, 다들 너도 솔직히 회사 입장에선 바쁠 때는 직원들이 단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어. 그냥 본인 일 있으면 그냥 가. 그나마 우리 직원들은 좀 덜하긴 한데, 이런 한두 명 이탈 생기고 그러면 완전 기분 안 좋거든요. 네, 꼰대가 되어가는 거지 나도. 특히나 석사 이상부터는 회사 와서 일할 때 기본적으로 업무 일정이라든가 그거에 자기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는데, 업무 얘기하면은 자기가 뭘 얼마큼 어디까지 해야 된다, 아니면 어디까지 했다, 무슨 문제가 있다 얘기를 안 해. 시키면 또 시키는 걸 안 해.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 미쳐버립니다 진짜. 뭐 어쩌라는 건지 도대체. 앉혀놓고 업무 리뷰하라고 해야지 겨우 이제 업무하는 거 좀 얘기하고. 참 비율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 어렵네요. 대기 중에 약간 먼지가 있는데 뿌해가지고. 요새 젊은 분을 보는 제 관점이 그래요. 내 주변에 계신 제가 그나마 연락하고 지내는 분들은 대부분 30대 20대 말 30대 이때 회사 일 안 하더라도 자기 발전에 대한 시간 할애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공부를 한다던가 뭘 한다던가. 나도 그래왔고. 근데 요새는 약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 그게 없는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쉬는 게 유행인가? 그냥 쉬는 거 있잖아요. 그냥 쉰다, 이유 없음 그냥 쉬는 거지.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뭐랄까, 이건 이제 제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젊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10년 뒤에 어느 위치에 있을까, 어떤 회사에 있었을 때 10년 뒤에 나는 이 회사에서 뭐 하고 있지, 이런 고민 걱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아니 배경이나 뭐 쌓아놓은 부가 없다 보니까 오로지 가진 건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비전밖에 없었던 거지. 근데 요새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뭘 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대답을 안 해요. 얘기를 섞기 싫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미래나 향후에 난 뭘 하겠다 이런 게 없어.
뭐 합시다 라고 하면은 그냥 꾸역꾸역 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잘 따라오면 다행이긴 한데, 이걸 또 해보니까 이것도 따라오는 친구가 있고 안 따라오는 친구가 있거든요. 안 따라오는 친구는 뭐 답이 없어. 이거 참 어려운 얘기가, 뭐 특별히 지금 그런 분들이 뭐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뭔가 그냥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뭘 하긴 해요. 일은 하긴 하는데 그 이상 건 없다는 거지. 그 이상의 액티비티가 없어요. 그게 회사 업무가 됐건 자기 자신의 일이 됐건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없다. 엄청 신기합니다. 그게 요새 보이는 요즘 일하는 분들의 약간 느낌? 나이가 먹을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 분들은 적어도 업무적으로는 서로 간에 상대방이 어느 정도 업무적 성과를 내는지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만 연락해. 그래야지 나도 편하고 그 사람도 편하니까.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 내 상대방도 나에게, 나도 상대방한테 원하는 만큼의 아웃풋을 내주는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요. 많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생활이 화려하고 삶이 화려하고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지내는 분들이지만 저는 공돌이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지식적으로, 엔지니어링적으로 뭔가 딱딱 결과 내주는 분들을 선호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 없다. 그래도 좋기도 하는데 반대급부로 혼자서 온전히 일하는 조건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의 양이 혼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면은 분명히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같이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 든 생각인데 대기업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하려면. 혼자서 잘하는 사람은 사업하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 팀을 만들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럼 답이 없어.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는 본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있는 집단에 내가 가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적어도 2 이상의 효과를 내려면 동등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에 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저도 막 주로 혼자 일하다가 최근에 와서 막 팀 만들어서 하려니까 이거가 잘 안 돼요. 두 사람의 레벨 차이 혹은 팀원 간의 레벨 차이가 나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하튼간에 레벨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에너지가 흘러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그 에너지를 업무에 쏟아야 되는데 정작 업무는 못해. 그리고 그거를 옆에 전수하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 돼. 무슨 유튜브에 보면은 뭘 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알려주면 자기의 메타인지 높아진다고, 그거 다 여유롭고 배부른 소리인 것 같아요. 회사에선 그게 안 된다니까.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내 일을 할 수가 없어, 진짜로. 내가 어디로 왔지? 여긴가? 그래서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뭐야? 내가 어떻게 왔지, 여기?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나? 그런 거 같아, 진짜로. 내가 아무리 2번, 3번 양보해도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거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 게 사실 회사에서 대부분의 사람 힘들다 이거죠. 내 개인 성과가 안 나오고 남만 도와줘, 남을 지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나 돼요?
그런 걸 인정해주는 회사가 어딨냐고, 세상에. 이 정도 되려면 한 진짜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래야 되는 거지. 한 딸랑 20명인데 1명이 이런다? 이건 힘들어.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일하면 힘들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하니까 좀 속이 풀리네. 그래도 엄청 답답했는데 이게 참 고민이에요. 제가 소속된 집단도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큰 집단임에도, 그러니까 나의 존재, 내 위치라는 존재가 누구를 지도하는 위치이냐, 지도를 해주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내 일을 해야 되잖아. 나는 무슨 일을 하냐, 나도 개발 일을 해야 되는데, 개발 일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은 개발하는 거랑 상충이 돼. 언밸런스예요, 언밸런스. 그렇다고 뭐가 해결 안 되면 같이 남아서 해주냐. 그것도 뭐 나야 맨날 남아서 할 수 있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그러냐? 아니, 얘네들은 워라밸을 지켜야 되거든. 퇴근 시간 지키고 집에 가야 되고 절대 주말에는 못 나오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주말에 공부하자고 해서 주말에 나온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진짜임. 일하는 시간이나 공부하자고 하면 좀 할까? 그것도 대단하다. 그런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들어. 원래 그러던 애라서 그렇잖아. 저 아저씨는 맨날 여기 계시네. 노숙자신가? 밤엔 추울 텐데. 에이, 나도 이게 글려먹었어.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아. 이런 관심이 없어야 되는데. 뭐야. 요새 그냥 너무 이런저런 생각에 치여 사니까는,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속 시원한 답을 받을 것 같지도 않고. 맞다. 근데 여튼간에 결론은 뭐냐? 당신이 팀을 이뤄서 좋은 일을 훌륭하게 하고 싶다, 대기업 가세요. 혹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 수준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십시오. 그게 당신이 사는 길입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그게 좀 힘들어서. 뭐야. 깜짝이야. 저 여자분 뛰는 거 보니까 주말에 작은 딸이랑 스케이트보드 타러 가기로 했는데, 그건 좀 기대된다. 딸이랑 스케이트보드, 좋아. 즐거운 얘기 해야지, 즐거운 얘기. 그 안산 시화공단 보면요, 지도에 거북이섬이라고 있어요. 거북이섬은 쫄딱 망했습니다. 지금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막 누가 열심히 띄우려고 하는데, 제가 안산에 20년 이상 살았나? 20년 넘게 살았죠, 여튼간에. 제가 경희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치, 신사동에 있다 왔으니까 20년 넘은 것 같네요. 거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공사 중이에요. 건물들, 도로 같은 거 하고, 송산으로 가는 길도 아직 다 뚫리지 않아서, 여튼간에 좀 약간 뭐가 아직 다 이렇게 안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뭐랄까, 원래 이렇게 바닷가 하면 바닷가 이미지 있잖아요. 그 커피숍이나 자판 깔려 있고 막 뭔가 이렇게 도로변에서 뭔가 음료수 한 잔 마시는 그런 느낌?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 해변가에 오피스텔 이것만 잔뜩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전혀 그런 느낌 안 나요.
또 그 공단 쪽이라 가지고 저 안쪽 구석에 가면 무슨 횟집 뭐 이런 거 있는 지역이 있긴 한데 거긴 가지 마세요. 차 엄청 막히고요. 경찰들이 입출 입구에서 그거 단속 엄청 합니다. 여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 자전거 타기 좋아요. 자전거 짱. 저는 자전거 취미는 없는데 여기 날씨 좋을 때 거기 한번 이렇게 쭉 오고 가고 하거든요. 차 타고 드라이브 겸. 근데 자전거는 잘 돼 있어. 양심적으로 자전거는 인정. 엄청 많아요. 주말에 가면 자전거 타는 사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송산 쪽이나 송산은 아니고 어디지? 여튼간에 송산 쪽 아니면은 한양대 쪽 그쪽 아파트 단지 있는 그쪽 뒤쪽은 어디냐? 저기 본호동이나 저쪽 중앙 이쪽 분들이 자전거 타고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자전거 도로는 잘 돼 있어서 괜찮습니다. 주말에 가보면은 도로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밖에 없어. 그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로 가면 너무 시끄럽겠다. 일로 가야지. 여튼간에 거기가 도로가 잘 돼 있어서 딸이랑 스케이트보드 타러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딸이 약간 호응을 해주고 있어. 이제 아빠랑 막내 아들만 가니까 자전거 타러 저는 자전거 실어다 주고 자기도 간다고. 아이 좋습니다. 딸을 꼬시는 방법. 딸내미가 몸이 약해가지고 운동을 좀 하길 바랬는데 그거라도 하겠다고 하니 내심 좋은 거 있죠. 이게 중학생 이상만 돼도 자기 생각이 딱 이게 있어가지고 귀찮은 거 안 하려고 해. 요새 애들이. 에이 얄미운 것 같아. 돌아왔음. 딸이랑 애들을 데리고 거북이섬 거기 옆에 자전거 도로 거기 가는 게 1년 내 목표이고, 최근에 안산시와 쪽에 가본 데가 거기 서울대 이거 뭐라고 하지? 그 서울대학교 분교가 있어요. 분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하고 한국 무슨 대학교 그쪽도 좀 이렇게 그냥 그쪽은 자주 안 가니까 그냥 궁금해서 한번 갔다 왔거든요. 아직 서울대는 하나도 안 들어왔더라고. 거기 영구동 2개인가 있어요. 2개인가 1개인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없어. 영구동만 있어서. 그게 좀 걸리고, 걸린다기보다는 그냥 심심하다. 보통 생각하는 대학교 주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지고. 하고 한국 무슨 대학교 거기는 공단 안에 있어서 학교가 안 보이던데. 하고 신안산대학교인가? 무슨 안산대학교인가? 거기는 망했다고. 그러니까 학교가 너무 공단 안에 있어도 망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학생들이 다니기 좋은 입지여야 되는데 너무 회사 입지에 맞춰놨어. 덥다. 여튼간에 그렇고, 안산 뒤에 어디 가면은 외국인이 엄청 많다고 하던데, 제가 그런 동네는 못 가봐서 정말 외국분들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영어 쓸 줄 아는 외국인이면
친구 좀 맺어도 될 것 같은데. Hi, nice to meet you 하면서 My name is 수원채 하면서 안 되는 콩글리시로 열심히. 외국인이 한 명 그래도 회사에 있으니까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좋아. 그러니까 막 안 되는 바디랭귀지 섞어가지고. 역시 생활영어 중요하다. 중앙동에 외국인이 많은데 생각보다 외국인 만날 타이밍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힘들어. 너무 열심히 걸었다. 후. 주말에 뭐 하나? 다음 주에 있는데. 하이닉스 120조, 삼성반도체 300조, 최대 수혜 아파트. 오호, 위버할. 돈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돈이 없다고요. 자식 셋 키운다고 외벌이로 힘들게 살아왔어. 결혼하지 마세요. 애도 낳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 편하게. 그게 제일 속편해. 결혼한다고 마누라가 뭐 챙겨주길 하나, 이 새끼들이 존경하기를 하나, 그런 거 개뿔 없음. 그냥 ATM기 되는 겁니다. 결혼하면. 나는 내가 만약에 지금 회사 후임도 그런데 결혼한다고 하면은 딱 해줄 말은 한 가지인 것 같아. 애를 안 낳는다는 가정하에 결혼 전에 서로 이혼 합의, 아니 이혼이란다, 결혼 합의를 하는 거야. 공증 서서 이혼 시 재산은 각자 가진 걸로 가져간다. 왜냐면 어차피 맞벌이 하니까. 외벌이 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외벌이 하면 결혼하지 마. 절대. 완전 피보. 맞벌이 하고 각자 번 거 각자 가져가고 공동 생활비 쓴다 하고, 애는 낳지 말고. 애를 낳으면 짝수로 난다. 한 명씩 가져간다. 데리고 간다. 이런 식으로 미리 사전에 이걸 해야 돼. 합의하고서는 결혼해야 돼. 특히 재산권에 대해서는 공동명의 이런 거 없음. 각자 자기 거. 투자한 거만큼 비율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결혼하지 마요. 죽을 때까지 ATM이야. 가끔 후배들한테 인생 실천 얘기해 주는데 얘기를 안 쳐주더라고. 남들 해본 거는 다 해봐야 된다고.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남들 해본 거 안 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왜 그런 말로 젊은 사람들을 꼬드기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신경 쓸 여력 되면은 자기 직업의 세분화, 고도화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삶에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결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직업의 고도화는 그런 식으로 안 돼요. 직업의 고도화는 물론 이것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결혼이랑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 결혼을 2번, 3번, 4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직업은 직업을 변경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하고 한 직업을 고르면 이거를 고도화, 그러니까 전문화 하는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도 쏟아 부어야 되고.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나아요.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직업이랑 직장의 차이는 알겠지. 이 영상 혹시라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직업은 자기 자신의
기술적 능력, 아니면 기능적 능력, 혹은 지식적 능력을 말하는 게 직업이고요. 직장은 그 능력을 쓰는 곳.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직장은 바뀔 수 있어요. 여러 번 많이, 대기업, 중견, 중급 다 바뀔 수 있어. 근데 직업은 많이 못 바뀐다니까. 왜냐면 봐봐요, 대학교 4년 다니면 4년 동안 훈련한 거잖아요. 전문대 나와도 2년 훈련한 거고, 학원이나 어딜 다녀도 몇 달은 훈련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직업의 고도화를 위해선 돈과 시간과 내 학습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쉽게 되겠냐고. 그렇게 배운다고 또 그게 되는 것도 아닌데. 특히나 대학교 4학년까지만 한 다음에 취업하실 분들은 더더구나 이런 거에 포커싱을 맞춰야지. 자기 전공,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가 돼야 돼요. 프로페셔널 해줘야지 회사에서 저기 하지. 안 그러면 진짜 나이 들어서 큰 코 다칩니다. 나이 들면은 취업하기 힘들고 일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나이랑 관계없이 능력이 좋은 분들은요, 누가 어떻게든 채가요. 무조건 채가 무조건. 근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오히려 힘든 거죠. 힘들어. 이렇게만 걸어도 30분, 40분 가는구나. 뭔 놈의 외제차가 이렇게 시끄럽냐, 엔진 소리가. 안에서 안 들리나? 파란불이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젊은 분들한테 직장 바꾸는 거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직장은 좋은 데가, 좋은 조건,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직업은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야. 몇 번 못 바꾸고요. 바꾸더라도 숙력 인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연구개발에 있다가 영업으로 간다? 갈 수는 있지.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근데 다시 되돌아온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을 되돌려야 돼요.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직장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직업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거라면 나는 언제나 환영. 근데 직업 자체를 변경하는 거는 반대. 그거는 굉장한 손실이다. 특히 대학교를 나온 분들이라면. 대학교 나온 분들이면 최소 10년은 그 전공 과목이랑 직업 그거를 유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 또 이런 얘기 하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 내가 우리 딸이랑 했던 얘기인데, 우리 딸이 이제 고2라서 최근에 약간 학과 같은 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젊은 친구들이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 정답. 나는 질문을 했으니 정답을 알려줘. 아니면 뭔가에 정답이 있다. 약간 이런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내가 내 딸한테도 한 말인데, 그치. 대표적인 질문이 이거야. 자기 좋아하는 게 없어요. 아빠, 나 좋아하는 게 없어. 어떡하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관심이 있는데 하고 싶어도 아니야. 관심이 있는데 좋아하는 건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직업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고. 좋아하는 건 직업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할만한 거는 직업이라고 했어요. 할만한 거. 요새 뭐 워낙에 이런 걸로 떠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좋아하는 거를 해서 돈 벌고 직업하고 이거 뭐 그렇게 성공하면 되죠. 뭐 뭐든지 결과가 좋으면 돼. 근데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그거는 좀 약간 너무 과해. 내가 봤을 때 너무 과한 주장이. 사람이 계속 즐거우가는 쾌락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항진성이라고 하나? 고통에는 제한 없이 반응하고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쾌락은 항상 제한치가 있잖아요.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움이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돈 받고 오랜 시간 꾸역꾸역 해봐요. 그거 하나도 안 즐거워. 그러니까 전공 선택이나 직업 같은 건 내가 관심 있는 정도 수준에서 관련되어 있다. 아, 그러면은 할만하다 이거지. 거기서 뭔 즐거움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아. 그건 너무 과해. 딸한테 그 얘기했는데 딸이 알아먹었는지 원. 즐거움을 목표로 학과 이런 거 선정하면요, 나중에 무슨 부작용이 오냐면 하다가 안 즐거운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로 거기서 마음이 확 돌아. 사람들이. 근데 이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저 요새도 학교 가서 4학년들 보면 느끼는 건데 너무 삶이나 학교나 직업이나 저 뭐지? 아, 고양인가? 고양이. 뭔가 즐거움, 확연한 아웃풋, 확연한 돈벌이 이런 거 너무 타겟팅 돼 있어. 삶이 그게 다가 아닌데. 다른 데도 맨날 주입을 하고 있죠. 즐거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엉덩이를 오래 깔고 할 만한 거, 그걸 하면 된다. 야옹, 도망가지 마, 야옹. 고양아, 야옹. 너 루이랑 친구할래? 아저씨 루이 키우는데 밤에 이상한 소리를 울어 요새. 아, 힘들어. 천천히 걷는다고 걷는데도 힘드네. 팔아. 오늘은 제가 좀 말이 많죠? 왜냐면 스트레스 상태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어서. 요새 또 우리 딸 얘기하다 보니까는 요새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화 내용, 뭐 어떤 대화, 여러 뭐 영상 매체나 우리 회사 분들이나 가까운 친구나 해보면 사람들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뭔가 말하는 거나 바라는 거나 행동이나. 삶이 그 정도고 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엄청 높은 기준으로 바라봐요. 모든 거를. 비싸고 좋은 거, 최고의 명품에, 외국에 뭔가 남과 나를 엄청 차별하려고 해요. 차별적인 존재나 차별적인 무언가를 얘기를 해야지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뭐 나로서는 이해 못하지만 요청은 좀 너무 과하다. 약간 좀 너무 과잉의 시대라고 해야 되나? 감정 과잉, 과시 과잉, 이런 거? 이런 느낌?
우리나라도 좀 빨리 발전해서 사람들이 좀 삶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한 비율을 가지면 좋겠는데 너무 과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아까 4학년 얘기도 과한 건가? 아니,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전자과 졸업하면 전자과 나와야지. 전자과 나왔으니까 스마트폰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회로 이론 책 피면 나와 있는 에노드, 캐스드, 베이스 에미터, 컬렉터, 게이트 드레인, 소스 물어본 건데. 다 내 기준인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 기준에 한 말. 나만 신경 쓰는 것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어 하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역시 이렇게 떠들고 나면 속이 좀 풀린다, 사람이. 더워. 오씨, 덥다. 여기는 도로변에 잘 세우네. 참, 아까 아저씨 잘 가셨나? 술 먹고 막 넘어지셨는데. 지금 잠자는 시간인가? 아파트 불이 듬성듬성 켜져 있네. 또 뭐 할 얘기 없나? 뭔가 막 쏟아내고 싶다 오늘은. 나답지 않게. 어이 뭐야 이거, 벌레다.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 막내 중이야 천방지 축이라서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같지 않은 체격을 가진. 얘는 언제 키우나. 대학교까지 간다고 하면은 10년을 키워줘야 되네. 어휴, 야씨, 10년 키워야 돼. 10년 키워야지만. 이거 뭐야? 일로와. 뭐지? 이거 뭔가 이상하게 트래킹을 이상한 거 잡아놨네. 막상 AI 짐벌인데 AI로 트래킹할 게 없어. 밤에만 움직여서. 주말에 빨리 되면은 애들 데리고 밝은 낮에 가서 우리 애들 트래킹 해줘야지. 요새는 우리 교수님도 전 학교 졸업한 지 3년 됐는데 교수님이랑 자주 통화해요. 교수님께서 전화 주실 때도 있고 제가 전화 드릴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어른이 되는 건 외로운 겁니다. 우리 교수님도 외로움 타요.
가질 거 다 가지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부유하시고 게다가 그 지능 머리도 엄청 좋으시고 아유 학교에서 7년을 모셨는데 그거는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지. 그래도 그런 분이라고 해도 외로우세요. 외로움을 탄다고. 뭐랄까 그런 게 느껴져요 가끔. 옛날에는 덜 느꼈는데 요새는 간혹 나 어디로 온 거야 이거. 간혹 교수님도 외로움을 타시는구나. 뭔가 외로우시구나. 뭔가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 느낍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아내가 해주진 못해. 내가 봤을 때. 나도 그렇지만 교수님도 똑같아. 그러니까는 사모님이시죠. 지금 정확히 하면은 사모님께서 아마 그런 역할까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남자로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동료 교수님이나 나 같은 제자밖에 없는 거지. 근데 사실 동료한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뭔가 내가 오늘 좀 게을러지고 싶은데 나의 이 게으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쉽지 않아. 교수님 그 레벨이 있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나 오늘 좀 게을러질 거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시겠어. 아니면은 내가 오늘 좀 바람이 좋으니 나가서 놀고 싶구나. 안돼. 이건 때는 제자가 최고입니다. 제자가. 그나마 나라도 있으니 우리 교수님이 좀 전화라도 한번 하시지. 나 같은 사람도 없었으면 얼마나 심심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 일 좀 덜 하셔야 되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하세요. 좀 학교에 좀 조그만 기업들은 그만 오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물론 중요한 중소 다 중요하지만 이게 한 방에 돈 많이 주고 연구하는 좀 큰 기업체만 오면 좋겠어요. 요새는 진짜로. 일은 잘 하시는데 너무 작은 회사들 일을 해주세요. 이게 저 레벨 좀 높여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이게 물리지를 못해. 일을 누구 찾아오시는 분들 대기업만 좀 하셔도 충분하실 텐데 힘들어. 먹지 말아야지. 먹으면 살쪄. 안 그래도 요새 배 나와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살찜 살 빼고 싶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외로우셔. 사람이 나이 들어간다는 게 외로운 거야. 우리 교수님이랑 술 한잔 먹고 싶다. 교수님이랑 술도 많이 못 마셨어. 술. 또 화요를 사서 가야겠구만. 화요를 사서 교수님이랑 도란도란 술 한잔 딱. 내가 안주 사는 재주가 없는데 술만 사서 가야지. 그나마 요새는 연구실에 사람들도 많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좀 회사들만 좀 더 큰 회사들이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단가 높은 개발 업무 위주로. 그래야지 우리 후배들도 좀 살지. 우리 후배들도 고생 많이 하는데.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빠이빠이.